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을 갱신하다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갱신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보호 자격이 끊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사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표심이 분산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가 연례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을 포함한 3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인 상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할 거란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외환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사태가 터진 뒤 원달러 환율은 줄곧 1,460원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더 오르는 흐름을 보이더니 어제는 하루 새 17원 90전 오르며 1,5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을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을 위한 달러 수요도 늘었는데 이 때문에 달러는 더 귀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에서 한 발짝 멀어진 것도 달러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환시장도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그래도 구두 개입까지 나서진 않았습니다. 환율 1,500원이 당장의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중동 사태가 불러온 일시적 현상이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환율이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유가까지 겹친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한 달 후에 실물가가 반영을 하고 2, 3개월 이내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대략 유가가 전년비로 한 10% 올라가면 물가는 한 0.2%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걸 봐요. 고유가, 고환율 악재가 겹치며 우리 증시도 흘러내렸습니다. 전날 5,9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3% 가까이 하락하며 5,76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을 갱신하다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갱신을 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보호 자격이 끊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처리를 기다리는 사이 다카 수혜자들이 이민당국에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어릴 때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2년 단위로 유예해줍니다. 그런데 갱신 처리가 크게 밀리면서 보호 자격이 끊기는 공백이 생기고 그 사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갱신 신청 계류 건수는 2만 7천여 건에 달했으며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수혜자 가운데 최소 4명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딕더빈,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갱신이 처리되기 전 자격이 만료될 경우 수혜자들이 구금과 추방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하며 갱신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의회에 제출한 체포 추방 수치는 자료에 따라 엇갈립니다.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혜자 270명이 체포되고 174명이 추방됐다고 밝혔지만 더빈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같은 해 1월부터 11월까지 261명이 체포되고 86명이 추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긴 시간을 다뤘음에도 수치가 오히려 낮아 의원들은 이를 심각한 오류이거나 의도적인 오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수혜자 가운데 92%가 범죄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카 수혜자는 갱신 때마다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취업과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오랜만에 진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석사 이상 학력자에게 제공되는 취업 2순위 진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취업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없어지고 접수 가능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공 부문 비자 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일로 공지돼 한 달 전보다 8개월가량 진전을 보였습니다. 다만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1월 1일로 2개월가량만 앞당겨졌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도 취업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근로자는 접수 가능 상태로 전환됐고 취업 3순위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2022년 8월 1일로 5주가량 빨라졌습니다. 다음 달 취업 영주권 문호는 학사 이상의 숙련직 중심으로 문호가 개방되고 학사 미만의 비숙련직 이민과 종교 비자는 별다른 진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가족 이민도 소폭 앞당겨졌는데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F2A가 접수 가능 상태로 전환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립학교 시스템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교육구 산하 교사와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산하 교사와 서비스 노조가 어제 다운타운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 달 14일 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스쿨버스 운전자, 급식 담당자, 간호사 등이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관련 노조는 현재 임금 인상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2년간 최소 1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 측이 재정 악화를 사유로 향후 2년간 8% 인상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4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노조 측은 장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단행될 경우 각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상 타결 이후에 수업이 재개되면서 올 여름방학 일정이 늦춰지는 등 학사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인종은 73%로 집계된 히스패닉이며 흑인이 11%, 백인이 9%,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는 4%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표가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실시한 주지사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17%, 체드 비앙코 후보가 16%로 각각 1, 2위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출마자들은 공화당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릭 스왈웰 후보와 케이티 포터 후보가 각각 13%의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는데 아직 공화당 후보들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치권은 민주당 후보가 8명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어 표심이 분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민주당 표심이 강한 캘리포니아주도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20일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카스피해까지 전장을 키우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나 탄도미사일 생산을 더 할 수 없게 됐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더 이상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 국민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전쟁의 목표 중 하나라며 이란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분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기 종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see that as a real change that will follow this war.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가스전을 공격한 건 이스라엘 단독 작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의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됐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Does anyone really think that someone can tell President Trump what to do? Come on.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 북부 카스피해로 전장을 넓히며 이란 주요 해군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란 군사력 전체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해군 함정 등을 파괴했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한편 미국의 5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피격 여부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란 측은 자신들이 전투기를 격추해 치명타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전투기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으며 조종사도 안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일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 항공기가 피격당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전기차 소유주들에게도 도로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내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인데 연내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하원교통인프라위원장 샘 그레이브스 의원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연방 유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최소 $50에서 최대 $250까지 별도의 연간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세까지 추가 징수되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세는 주행거리 또는 차량 무게에 따라 책정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차보다 큰 대형 전기 SUV나 픽업 트럭의 경우 더 많은 도로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관련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비영리단체 전동화연합은 내연기관 차량이 연간 $88의 연방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에 책정된 $250는 너무 높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전기차 증가로 유류세 수입이 줄면서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도로 보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된 연방 자금은 $2,7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연방 정부가 $7,500 규모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한 가운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면 전기차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추진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입법까지는 난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경쟁적인 가격에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는 코스트코가 홀세일 매장과 별개로 주유소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가격대에 주유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트코가 이번 여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미션비의 호에 독립주유소의 문을 열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오렌지 카운티에 새롭게 문을 열 주유소는 홀세일 매장과 함께 자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유소만 독립 운영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7,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이 주유소에서는 4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트코가 독립 주유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내년에는 하와이의 두 번째 시설이 문을 열 계획입니다. 코스트코의 이 같은 방침은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며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주유소 매출은 연간 250억 달러, 원화로 30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코스트코 전체 매출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매출은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쟁업체 대비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소비자들이 높은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젯밤 연례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캐런 베스 시장을 포함한 3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인 상공인들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49회 연례 갈라 행사가 어제 할리우드에서 열렸습니다. 회장단은 한인 경제인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갈라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상자들도 축하하고 또 우리 상공회의소의 앞으로의 또 다른 50년의 그 번창함을 기원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인 경제가 걸어온 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은 단합을 통해 더 큰 도약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모든 은행 행장님 및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서 좋은 덕담을 나누고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면 우리 한인 사회도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한미양국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한인 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가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is part of the foundation of our economy in the city, and anything I can do to help that flourish, I'm here to serve the Korean community. And I'm excited about being a speaker, so I'm going to be able to greet the people and really talk about what's happening with business here.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이날 행사에서 프로클럽 이영근 회장을 포함한 6명의 한인 상공인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올 한 해도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역별로 입점하는 식료품점 브랜드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분석가 아지즈 선더지 연구원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트레이더조나 스프라우트 등 프리미엄 식료품점이 입점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3년 동안 전국 평균보다 약 6%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들어선 지역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4%가량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지난 1975년 이후 집계된 32,000개 이상의 식품점 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는 특정 업체 입점에 따른 것이 아닌 유통기업들의 지역 선별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통업체들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입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실제 트레이더조와 스프라우트 등의 유기농 제품 판매 체인은 대졸자 비중이 최소 40%인 지역, 소득 수준이 높은 사무직종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입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월마트 등 대형 유통 체인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거나 둔화한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코스트코와 타겟처럼 이미 부유한 지역에 주로 입점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지역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BTS 공연이 다가올수록 광화문 일대 상가들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BTS 특수를 한껏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BTS의 상징, 보라색을 입었습니다. 토요일 공연을 앞두고 서울로 향한 전 세계 팬들의 눈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보랏빛으로 다 변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BTS 팬으로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30년 넘게 희망을 전해왔던 광화문 글판도 이번엔 BTS와 함께했고 거리 곳곳 대형 전광판도 BTS가 점령했습니다. 저 BTS 공연 보러 왔습니다. 저 비님 좋아해요. 비 너무 사랑해요. ずっと待ってたんです。帰ってきてくれるの。ダメになっちゃう。早く会いたかった. 인근 편의점들은 BTS 대목맞이에 나섰습니다. 생수와 라면을 가득 채웠고 외국인들에게 인기라는 우유는 매대는 물론 창고까지 쌓아뒀습니다. 돗자리와 교통카드 물량도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렸습니다. 네, 엄청 바쁠 것 같아서 퇴근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픈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물량을 주문한 적은 없었거든요. 면세점 BTS 굿즈 매장 매출은 공연을 앞두고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We Army from Russia, BTS. I love you. 커피 전문점은 보랏빛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BTS 공연 당일 예상 인파는 최소 26만 명. 광화문에 몰릴 아미 고객들을 막기 위해 유통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결국 월요일과 화요일의 반등이 이틀짜리 반짝 상승, 즉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버린 건데요. 어제와 오늘 하락으로 3대 지수는 나란히 올해 저점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내스닥이 27주 최저치를 찍었고 다우존스와 S&P 500은 17주 최저치로 후퇴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상승한 반면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서 역대급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꺾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선 유가와 함께 탄력받은 장은 몇 차례 강세로 올라서는 요동침을 반복했는데요. 이후 약세로 다시 꺾였음에도 낙폭의 67%를 줄인 채 마감하며 분위기 반전의 조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